배달 장사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그 방법이 뭘까? 저는 그 방법만 생각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 없이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차 그 결과는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번화에서 리뷰 1단계 전략을 적용하면서 리뷰가 뚫렸고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10일차엔 매출 약 35만원, 14일차 매출 81만 9,200원, 20일차에는 118만 5,400원, 2, 3주차 평균 매출은 하루 약 80만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리뷰 0개 구간을 넘기긴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덜 나와서 바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메뉴 사진이 아쉬워서 바로 교체했습니다. 메뉴 사진을 바꾸니까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플랫폼에 노출됐을 때도 눈에 확 띄더라고요. 실제로 메뉴 사진을 교체한 직후부터 클릭률이나 주문율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포스기를 놓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포장하는 공간이 너무 좁더라고요. 주문서 하나 뽑을 때마다 손도 부딪히고 작업 공간이 너무 좁고 불편했었어요. 그러다가 매출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 주말 점심에 갑자기 이 포스기가 터져버렸습니다. 피크타임 주말 점심시간에 터져버리니까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포스기라는 게요, 막상 계약하면 약정 걸리고 매달 요금 나가고 몇 년 쓰다 보면 결국에는 몇백만 원 나가는 구조예요. 근데 사양은 느리고 그리고 뻑하면 뻑나고 답답하고, 저는 매장에 원래 있던 거라 그냥 써봤지만 다신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당근에서 9만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하나 바로 사왔습니다. 다음날 장사할 수 있게 바로 세팅을 해놨고요. 포스기가 원래 있던 자리에 컴퓨터를 그대로 두지 않고요, 모니터 암이라는 걸 사용해서 모니터를 공중에 띄워놨습니다. 이게 진짜 완전 꿀팁이에요. 컴퓨터를 사용하니까요, 주문받는 속도도 훨씬 좋아지고 포장하는 공간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좀 부족하고 스트레스였던 공간이 이제는 완전 쾌적한 포장대가 됐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본격적으로 매출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요, 첫 달부터 영업시간을 늘리고 오토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확 늘렸습니다. 오토 돌리는 걸 혼자 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점장을 한 명 세팅하고 2교대 운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찜닭 매장 장점은 1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영업시간 19시간 중 점장이 10시간, 직원이 9시간으로 맞교대를 해봤습니다. 보통 배달 매장 직원들 하루에 12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갈수록 피로와 데미지가 누적돼서 이탈률 높아지고 새로운 직원 뽑아서 교육하는 동안 인건비가 정상 궤도에 비해서 1.5배 더 들어가죠. 직원 관리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 이런 꿀팁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시간을 좀 늘렸다고 역시나 매출이 약 1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들처럼 상시 2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첫 달부터 오토를 돌리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경쟁 매장들이 줄어들어서 광고 효율도 잘 나오고 주문 전환율도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나 싶더니 마지막 주 들어서 다시 매출이 멈춰버렸습니다. 브랜드가 많다 보니 리뷰가 분산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개의 리뷰를 만들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만 만들고 그 리뷰가 100개 몰렸다면 단숨에 파워가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5개 브랜드로 흩어지다 보니까요, 어떤 브랜드는 리뷰가 3개, 어떤 건 20개, 또 다른 건 50개,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집중력이 약해져서 어느 시기엔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브랜드를 5개를 만들어서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역마다, 고객층마다 잘 먹히는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자극적이고 매운 찜닭이 잘 팔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노멀하고 평범한 브랜드에 주문이 몰리는 시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컨셉의 브랜드를 5개 깔아두고요, 한 달 동안 실험하듯 운영해봤습니다. 리뷰 0개 구간을 뚫고 브랜드 테스트하고 한 달 안에 지켜보면서 어떤 브랜드가 과연 살아남을까 하는 게 이게 바로 1단계 전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만한 브랜드를 고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 브랜드를 동시에 돌리면서요,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고 안 되는 브랜드는 바로바로 버리면서 잘 되는 브랜드에 집중하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즉 1단계 전략의 핵심은요, 이 동네에서 먹히는 브랜드 선별하기였어요. 리뷰가 분산되고 매출이 한계에 부딪히긴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확실히 끌고 가야 될 브랜드와 걸러야 될 브랜드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과감히 2개의 브랜드를 정리하고요, 남은 브랜드에 집중했습니다. 이 결정과 선택도 명확하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세운 결정이었고요. 만약 흐지부지하게
마지막에 여기 좀 괜찮은데 남겨둘까? 고민했다면 2달, 3달 지나도록 리뷰는 여기저기 흩어지고 광고비만 더 쓰면서 오히려 매출은 멈췄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평균 리뷰가 50개인 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과 반성을 해보자면 2-3주 동안 매출 올라가는 것만 집착하면서 리뷰 개수에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는 리뷰 평균 개수가 50개도 안 되는 처참한 상황인데도 평균 매출이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건 정말 완전 대박입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1단계 전략 5가지 브랜드를 돌려보고 안 되는 건 버리고 월 매출 5천만 원 만드는 것, 여기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전략, 이건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더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차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3단계 전략, 2단계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기반으로 완전히 안정적인 매출 시스템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3단계까지 해서 매출을 완성시킨다면 제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오토 돌리고 월 수익 500만 원을 못 가져갈래야 못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1화에서 제가 이야기했듯 매장 3개 오토 돌려서 월 수익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을지, 혹시라도 1, 2, 3화를 시청해주지 못한 사장님들께서는 1화부터 시청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서 힘든 암흑 같은 배달 시장 안에서요, 제가 직접 증명해서 한 줄기 빛과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달 자영업자 화이팅!